김현수 선수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FA에서 두산 베어스도 처음에는 이제 김현수 선수를 굉장히 강력하게 영입을 한다고 해서 제 채널에서도 좀 많이 다뤘었는데, 사실은 이제 두산 베어스가 지금 돌아가는 이야기로 보면 조금 발이 한 발 빠졌다는 이야기가 좀 많이 들리죠.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계속 다루는 것이 맞는지, 제 채널에서 다루는 것이 맞는지 이것도 좀 고민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김현수 선수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근데 저도 누구보다 이제 김현수 선수가 돌아오길 좀 바랬던 입장이긴 하지만 김현수 선수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좀 추측도 한번 해보고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컨텐츠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어쨌든 LG에 잔류를 하느냐, 두산에 리턴을 하느냐, KT에 새롭게 둥지를 트느냐, 요 세 가지 관점이 있을 것 같은데,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서는 어쨌든 가장 큰 가능성은 뭐 LG에 잔류를 하거나 KT로 큰 금액을 갖고 옮기거나, 요 두 가지 가능성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은 사실상 오퍼를 해놓고 좀 기다리고 있다, 이런 위치인 것 같은데, 어쨌든 길어지는 김현수 FA 영입 전에 기다리는 팬들이 지쳐간다, 샐러리 캡 때문에 고민하는 LG, 박찬호, 강백호, 박혜민을 다 놓치고 이제 김현수에 올인을 할 것인가 하는 KT, 두산 베어스의 이야기도 간간히 나오고 있는데, 계속 뭐 보도마다 기사마다 어떤 썰마다 다 달라가지고 뭐 딱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상황인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좀 상황별로 구단의 상황들, 이제 김현수 선수의 상황까지, 입장까지 해가지고 제가 조금 오늘은 좀 주의할 게 제 추측을 좀 섞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다 맞는 얘기는 아닐 거고, 이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조금 더 섞어볼게요. 그래서 뭐 틀린 얘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김현수 선수라면, 아마 이 구단이라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정황들을 토대로 좀 추측을 해보고, 제가 뭐 기자라거나 뭐 야구계에서 막 강력하게 막 취재를 할 수 있고 이런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는 입장에서 뭐 오늘 콘텐츠를 마련해봤습니다. LG 트윈스의 입장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타트는 리피드 우승을 위해서는 이제 25년도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리피드 우승을 위해서 박혜민, 김현수가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김현수, 박혜민을 모두 다시 잡겠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확실한 기조가 있었어요. 구단의 입장은 이게 아마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우선순위를 박혜민을 더 우선으로 두고 김현수가 그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나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샐러리캡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LG 트윈스에서는 박혜민은 대체 자원이 없고 김현수는 좀 대체가 되는 자원이었다. 쉽게 말하면 문성주나 구본혁이 성장함으로써 구본혁이 이제 내야 자원으로 들어오면 이번 실제로 포스트 시즌에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지명타자로 오스틴을 돌리면서 구본혁이 내야에 들어오고 김현수가 수비에 나가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문성주도 이제 수비에서 빠지고 라인업에서 빠져도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천성호 선수도 외야의 겸업이 가능했었고, 이재원이 이제 상무에서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대체 자원들, 그러니까 이 김현수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들에 대한 시나리오는 다수 좀 존재를 하는데, 중견수 박혜민에 대한 대체 자원은 현실적으로 짧게 1, 2년 사이에 준비가 될 것 같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선순위는 당연히 박혜민한테 좀 더 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어디까지나 김현수는 이제 2년에 25억이라는 옵션에 대한 미달성 선수다. 그러니까 이거는 애매한 거거든요. 팀에서는 이 옵션을 미달성한 선수를 그 이상의 보장을 해주고 미달성했지만 더 줄게는 좀 사실 애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옵션을 달성하지 못해서 시장에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그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우대를 한다는 게 냉정하게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LG 입장에서는 아마 돌아다니는 거는 뭐 3년에 35억이라는 이야기도 돌아다니고 있긴 한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샐러리 캡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우대하는 조건을 제시했다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내년 이후에 특히나 이제 홍창기, 박동원 등 뭐 줄줄이 이제 그 후년에 뭐 문보경도 나오고 막 쭉쭉 나올 텐데, 이 자원들이 줄줄이 나오는 FA 자원들 샐러리 캡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LG 트윈스인데, 김현수 하나 때문에 샐러리 캡을 좀 터뜨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겠죠. 그러니까 김현수가 나이도 많은 선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는 주축에서 조금 한 발 떨어진 선수라고 이제 분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 옵션 기준보다 긴 계약 기간, 높은 금액을 제시했겠지만 타구단 대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두산이나 KT보다는 당연히 낮은 금액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박혜민에게 이미 약간의 오버페이가 들어갔고, 박혜민이 4년에 65억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김현수에게까지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할 여유가 없어진 게 사실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LG 트윈스 같은 경우는 김현수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김현수에게 이미 최선을 다한 금액을 보여줬고, 낮은 금액에서 이제 제시를 했는데 박혜민처럼 페이컷해서 계약을 해준다면 고맙지만 아마 김현수가 다른 선택을 해도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구단의 입장, 그러니까 팬들의 어떤 일부 여론, 뭐 팬들의 대체적인 여론 이런 거에 관계없이 구단의 입장과 뭐 대표적으로 이제 협상을 하는 단장의 입장,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기조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LG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번 두산 베어스는 좀 특이하게 외부 FA의 모처럼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거의 없었던 일인데 일단은 박찬호를 최우선으로 해서 움직였고 누구보다 빠르게 박찬호를 영입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김현수도 고려를 했고 강백호에게까지 관심이 있었다는 뉴스도 많이 돌았었는데요. FA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을 했고 전반적인 기조가 무리를 하지 않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박찬호를 영입했던 과정을 들어보면 빠르게 접근했고 FA 기간이 돌입하자마자 0시부터 들어가서 뭐 높은 총액, 높은 보장액을 던지고 기다리는 방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을 딱 해놓고 그 위로는 오버페이 하지 않는 방식, 아마 이런 방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김현수 선수한테도 아마 이렇게 됐을 확률이 높고 들리는 후문으로는 강백호 선수한테도 이런 방식을 좀 했다고는 해요. 오퍼를 뭐 안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했다고 하는데 그게 두 자릿수여가지고 세 자릿수를 제시한 뭐 하나한테는 뭐 상대가 안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제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내부 FA인 뭐 이영하나 최원준 선수하고도 아직 계약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 이런 데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딱 정확하게 어떤 선수에 대한 금액을 딱딱딱 정해놓고 요 금액에서 그냥 딱 던져서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두산이 FA 계약을 해내는 방식이 약간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김현수한테도 지금 아마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방식이 LG랑 KT 사이에서 가장 애매한 포지션이 좀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김현수의 제시금액, 김현수에게 제시금액을 따져보면 소문으로도 마찬가지고 LG와 비교하면 조금 높은 금액인데 KT와 비교하면 낮은 금액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당초에 KT가 김현수 영입 전에 뛰어들 거라고는 상상을 사실은 많이들 못했으니까 그래서 LG가 높은 금액을 하지 못한다는 팀 사정을 사실은 어느 정도 고려가 됐을 것 같은데 KT가 갑자기 영입 전에 뛰어들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 거라서 그래서 오퍼 이후에 그냥 기다리고 있는 포지션일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베어스가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을 것 같고 사실은 그런 면에서 좀 애매한 금액도 그렇고 여러 가지 포지션도 그렇고 좀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 뭐 김현수 선수의 마음에서 좀 뒷순서로 좀 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김현수 선수를 뭐 이게 구단이 적극적으로 잡을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지금 저희는 뭐 뉴스 같은 것들이 없는데 프런트의 의지에 따라 뭐 진짜로 영입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마지막 반전도 좀 가능해 보이지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 철저한 분석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누구보다 김현수 선수가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사실 강백호 선수가 급작스럽게 하나로 이적을 하면서 걱정됐던 게 이렇게 되면 우리가 김현수에게 패닉바이가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을 했었는데 구단의 입장을 보면은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건 좀 다행인 것 같고 너무 무리한 투자보다는 정말 냉정하게 철저하게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리턴 낭만, 그러니까 리턴에서 낭만이 있다 이런 그냥 감정적인 게 아니라 정해놓은 금액 이상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 금액을 오버하는 거를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김현수의 가치 분석에 대해서 정말로 철저하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팀 내 우리 뭐 자익수가 부재한 이유라든지 뭐 더가울 리더가 더 필요하다라는 이유라든지 철저하게 뭐 김재환 선수가 지금 팀에 남기로 했으니까 이 공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분석이 정확하게 돼서 프런트에서 형식적으로 말하면 5억이든 10억이든 이 금액들이 왜 더 추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좀 더 자세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좀 더 오버페이가 난다면 오버페이가 나는 이유가 좀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내부 FA에 대한 확실한 좀 계획이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영하 선수와 최원준 선수가 어쨌든 김원영 신임 감독께서 계속 이 자원들을 잡아달라고 몇 차례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곰들의 모임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어그러지고 외부 FA만 들어오면은 내부 단속이 좀 안 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프런트가 생각하는 중요도랑 현장 코칭 스태프가 생각하는 중요도가 조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외부 FA만 들어오고 내부 FA가 빠져나간다 하면은 사실 현장에서 좀 실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우선순위 문제도 사실 잘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외부 FA 영입 대상 중 하나였던 강백호가 시장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막 너무 혼돈스럽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부 FA랑 김현수 선수 문제가 됐 다른 외부 FA가 됐던 우선순위 문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서 아마 그렇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또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지금 두산 베어스의 입장은 아마 이런 입장이 아닐까. 그래서 좀 더 김현수를 지금 잡으려는 거냐 마는 거냐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좀 답답한 포지션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KT 위즈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KT 위즈도 좀 곤란한 상황인데 강백호, 박찬호, 박혜민의 이 3명의 영입전에서 3전 전패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 사이, 현역 선수들 사이에서 좀 팀의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에 좀 직면을 했는데 올해 최대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선수의 영입전에서 연달아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특히나 내부 자원이었던 강백호 선수의 영입전에서 좀 실패를 하면서 현역 선수들 사이에서 기피 구단처럼 좀 번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강백호 선수의 이적 상황에서 구설수가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원치 않는 구설수까지 좀 발생했다는 점이 굉장히 좀 악재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심지어 뭐 박혜민 선수는 금액을 많이 좀 제시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도 영입에 좀 실패를 했다. 뭐 이런 지점들이 조금 프런트는 좀 아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김현수 선수의 영입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내년 시즌에 안현민 외에 기대되는 타자가 조금 없다. 그래서 작년 기록을 살펴보면 외국인 선수 일단 빼놓고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 선수도 작년에 좀 KT가 실패를 했는데, 과장해서 좀 한번 말을 해보면 안현민을 고의사고로 내보내면 다른 선수는 좀 쉽게 상대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강백호 선수가 없다고 치면은 WRC 플러스 100을 넘는 타자가 안현민 말고는 없습니다. 0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KT 입장에서는 김현수 또는 수준급 타자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현수 선수 영입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올인을 해야 되는 좀 필요성이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김현수를 영입해도 야수 고령화라는 문제가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좀 발생을 한다는 거죠. KT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하나를 더 따져보면 LG랑 두산만큼의 김현수의 이적 명분이 좀 부족해서 김현수 개인적인 스토리가 좀 LG랑 두산만큼에는 충분히 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KT는 김현수 선수의 이 스토리가 부족한 부분이 결국은 금액으로 이거를 보충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금액이 LG랑 두산보다 필요하고, 그래서 더 큰 금액을 좀 이미 오퍼를 한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더 채워줘서 뭐 KT가 좀 불리한 입장이다라는 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 김현수 선수의 영입이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수 고령화 문제, 안현민 외 거의 모든 주전이 30대 중후반으로 이제 포지션이 결정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강백호가 아웃이 되고 김현수가 인이 되면 거의 모든 주전이 정말 나이가 많은 주전이 다 되는 상황인데, 이제 팀의 미래 육성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는 단점이 발생하니까 다른 구조로 팜 시스템을 좀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강백호 선수가 아웃되면서 하나에서 받을 보상 선수 선택이 진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 그래서 김현수 선수 영입을 하면은 거기서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김현수 선수를 영입한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김현수 영입전에서 KT는 굉장히 앞에 문제, 뒤에 문제까지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금액 문제까지도 다른 팀보다 좀 불리하게 좀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KT도 좀 만만치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김현수 선수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뭐 이거는 사실 보도상으로 나오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추측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LG 트윈스에 대한 생각, 두산 베어스에 대한 생각, KT 위즈에 대한 생각을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볼 텐데, 일단 LG 트윈스에 대한 생각을 한번 추측을 해보면, 두산 팬들이 들으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섭섭할 수도 있는데, 저도 좀 이런 생각하면 좀 섭섭하지만 본인에게 들어온 여러 오퍼들, 두산이나 KT에서 들어온 오퍼들을 금액까지 다 포함해서 고려를 했을 때 그래도 아마 김현수 선수가 LG에 잔류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거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시간도 가장 오래 걸리는 거고, 이제 뭐 이 선수가 뭐 어떤 충성심이나 팀에 대한 애정이나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뭐 이 팀에서도 최근까지 우승을 2번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작용을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지금 FA 과정에서 저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이 선수를 좀 힘들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 단장님이 유튜브 방송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비하인드 이야기를 공개하면서 그래도 김현수 선수 개인의 명예가 좀 어느 정도는 실추가 됐다. 그래서 물론 김현수 선수한테는 사과하고 싶다고 말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런 점들이 실추된 거를 고려를 하면 쉽사리 이제 잔류를 결정하는 게 김현수 선수 입장에서 좀 쉽지 않고, 그러니까 LG 팬분들 중에서 일부 팬분들이 사실 김현수 선수를 지금 조금 미워하시는 분들 좀 계신 것 같긴 한데, 김현수 선수의 감정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론 뭐 에이전트의 잘못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이렇게 꼬여 있는 문제들이 있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섞여서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좀 저격을 당했다라고 좀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오해도 있을 것이고, 누가 잘했고 못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명예가 좀 실추된 점도 본인이 이제 잔류를 결정하는 게 좀 어려움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박혜민 선수가 페이컷을 하면서 남았잖아요. 이 부분이 아마 본인한테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박혜민 선수가 이제 최초 오퍼보다 5억이나 가치를 좀 올려줬거든요, 구단에서. 그러니까 최종 오퍼 단계에서 금액을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KT가 제시한 금액보다 LG가 제시한 금액이 낮았고, 마지막 오퍼 단계에서 금액을 올려준 것도 KT가 제시한 금액보다 낮았다는 게 지금 사실은 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혜민이 LG를 선택함으로 있어서 LG 팬분들이 정말 환호를 지르고, 박혜민 너무 멋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비교되는 게 김현수 선수에게 이제 김현수는 왜 박혜민처럼 이렇게 멋있는 선택을 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김현수 선수 생각을 좀 빙의를 해보면 약간 명분 쪽에 좀 있지 않을까. 왜냐면 김현수 선수한테는 제시액에서 좀 최종 오퍼가 올라가진 않는다. 이번에도 1위
일요일날 만났을 때 에이전트만 좀 보냈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또 뭐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애초에 이제 단장님 측에서 구단 측에서 뭐 금액에 대한 협상은 아예 없다라고 이제 못을 받고 나갔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김현수 선수는 그래도 내가 좀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을 좀 줘라라는 입장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박혜민 선수는 5억이라는 명분이 좀 있었다라는 입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추측입니다. 뭐 정확히 뭐 제가 김현수 선수랑 얘기해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5억이라는 가치를 좀 올려주면서 어떻게 보면 입장을 좀 세워줬다 이런 입장일 수 있는데, 나는 처음 오퍼 그대로 이렇게 오면서 LG에서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실망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래서 잔류에 대한 고민, 내가 잔류하고 싶지만 정말 팀이 나를 필요로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크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잔류하고 싶은 마음이 큰 거는 LG가 맞긴 한 것 같아요, 정황상으로.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산에 대한 생각은 이제 저도 이제 두산 베어스의 입장에서 두산이 오퍼하는 방식이나 이런 방식들이 이제 알려진 바에 대한 정황으로 좀 따지면, 일단 김현수 선수는 좀 어떻게 보면 두산이 좀 실망을 했거나 두산 베어스가 너무 좀 뜨뜻미지근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베어스의 구애가 생각만큼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구애들이 뭐 금액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었느냐라고 봤을 때는 김현수 선수가 본인은 그렇게 못 느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건 다 추측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는 팀 상황이 김재환 선수도 잔류가 되면서, 그러니까 김재환 선수가 FA가 되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김재환 선수가 잔류를 하게 되면서 팀에서 단연 계약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양석환 선수도 뭐 2차 드래프트나 이런 걸 통해서 유출되지 않고, 물론 이제 박찬호 선수 보상 선수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긴 하지만 어쨌든 강승호 선수 등 아직도 주전 자원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두산 베어스를 이적을 했을 때 내 자리가 있을까? 계속 출전 기회가 그대로 보장이 될까라는 고민도 좀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의 기억까지 좀 맞물리면서 메이저리그에서 돌아왔을 때 두산 베어스가 모기업에 자금난이 좀 있었다고는 하지만 생각보다 좀 미지근한 반응, 정말 협상 테이블도 제대로 차리지 못했던 그 반응들이 좀 트라우마가 떠오르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기계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구애조차도 금액에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구애라고 좀 못 느끼기 때문에 이게 좀 흥미를 좀 많이 잃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김현수를 잡으려면 정말 우리 너가 너무 필요해, 우리 네가 꼭 돌아왔으면 좋겠어 라는 구단 측의 오퍼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금액으로 보여주던지 정말 말 그대로 진정성으로 보여주던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김현수 선수 입장에서는 그게 좀 못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이것도 다 저의 추측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또 이제 레프트나 1루수 지명타자 포지션은 이제 김현수 선수가 소화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팀에 있는 유망주들도 사실 레프트 포지션이나 뭐 이제 1루수도 있고 지명타자로 나와야 될 선수들, 포수랑 겹쳐서 나와야 되는 선수들 좀 있고, 거기다가 이제 김재환이라든지 양의지, 양석환, 강승호 이런 선수들이 이 포지션을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상황이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 포지션 번갈아 가야 되는데, 김현수 선수가 나까지 들어가서 이게 교통정리가 안 돼 있으면 내가 정말로 조금 삐끗하면 어떻게 보면 기회를 좀 잃을 수도 있다. 그 감독님은 또 새로운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불안함을 느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두산 베어스를 좀 어떻게 보면 한간에 보도가 나왔듯이 두산 베어스를 머릿속에 지우고 LG랑 KT를 고민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뭐 결정적으로 금액적인 부분의 애매함이 좀 제일 크긴 하겠죠. 그래서 뭐 정확히 상황은 모르지만 두산이 항상, 그리고 뭐랄까 뭐 영입이나 이런 걸 할 때 항상 약간 막 조용히 하고 있다가 확 터트리는 스타일이니까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산이 정말로 배제가 되고 있다면 이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KT 위즈에 대한 아마 김현수 선수의 생각은 일단 명분이 가장 부족하다는 생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돈 말고는 KT 위즈로 가는 명분이 사실은 가장 부족한데, 방송에서 유퀴즈에서도 그렇고 본인이 돈을 보고 움직이라고 했던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오히려 지금 김현수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닐까라는 또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LG에 잔류를 하거나 두산으로 리턴을 하면 두 가지 다 그럴듯한 서사가 만들어지거든요. 뭐 나름의 잠실 레전드라고 하는, 뭐 예를 들어 은퇴식을 한다고 하면 LG에 잔류를 하면 두산하고 또 은퇴식을 할 수도 있고, 두산에서 리턴을 하면 또 LG하고 은퇴식 때 LG하고 경기를 하면서 정말 멋있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갑자기 KT로 이적을 해서 나중에 은퇴식 그림을 만들면 조금 애매해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팬들은 KT로 간 김현수 조금 뜬금없죠. KT 팬분들은 물론 이제 환호하고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KT 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존의 김현수라는 존재를 사랑했던 팬들, 뭐 LG 팬분들, 두산 팬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약간 뜬금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LG 팬분들 입장에서도 두산으로 리턴 하면은 그래, 원래 뛰었던 팀이고 두산의 색깔을 잘 알고 있고, 뭐 두산이랑 LG랑 약간 으르렁거리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본 대부분의 분들은 그래, 두산에서 김현수가 두산으로 돌아가서 멋있는
멋있는 마무리하는 거 오케이 인정 좋지 약간 이런 느낌이고 두산 팬분들도 우리한테 돌아오면 좋지만 LG에 남아서 또 LG에서 잔류하면서 마지막 선수 생활 마감하는 거 그래 LG 색깔 바꾸고 LG의 문화를 만들었으니까 그것도 멋있지 라고 좀 인정하는 분위기 같은데 KT로 가면 정말 돈을 많이 줘서 갔구나 약간 이런 느낌. 근데 프로가 돈을 찾아가는 거를 누구도 뭐라고 탓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약간 이제 그게 서사가 뭐라 그럴까 조금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레전드 서사로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프로 서사로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좀 뜬금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뭐 이거를 이의를 제기할 건 아니지만 멋진 스토리에서는 좀 부족해진다는 거죠. 나중에 프로야구 역사에 봤을 때 김현수라는 선수를 봤을 때 아마 본인도 그래서 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잠실에 정말 레전드로 남는 김현수가 되느냐 프로야구 선수 김현수의 발자취에서 정말 이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금액을 본인이 뭐 돈을 쫓으라고 얘기를 했지만 금액을 좀 포기하고서라도 뭐 LG 트윈스에 잔류하거나 이런 그림들 아마 본인도 좀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게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절하기엔 너무 큰 돈이었다 뭐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이게 뭐 뒤도 안 들어보고 갈 수도 있겠는데 KT의 제시 금액 또한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금액은 아니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오퍼가 됐는지 모르겠고 한 가지 들리는 얘기는 정확하게 자세하게 뭐 보장 금액이나 이런 거는 오퍼가 된 상황 아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정말 거절하기엔 너무 큰 금액이었다 막 이런 게 나오면 가는 게 맞겠죠. 정말로 진짜로 너무 거절하기엔 너무 큰 금액이었다 하면.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LG에 대한 생각, 두산에 대한 생각, KT에 대한 생각 뭐 추측을 해본다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LG, 두산, KT 각각 구단의 입장들도 아마 이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하고 김현수 선수를 좀 어떻게 보면 미워하기도 하고 좀 치근해하기도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김현수 선수의 야구에 어쩌면 마지막 FA가 될 수도 있고 마지막 결정이 될 수도 있는데 본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인 만큼 그만큼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한간에는 이제 김현수 선수가 너무 돈을 밝히는 게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단순하게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현수 선수 뭐 실드 치고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근데 이제 아마 이런 다양하게 고민되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구단도 구단 나름대로의 입장, 김현수 선수도 김현수 선수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대어, 강백호, 박찬욱 우리가 최대어라고 생각했던 이 선수들보다 지금 김현수 선수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은 스토브 리그거든요. 김현수가 확실히 슈퍼스타는 슈퍼스타거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현수의 야구 인생의 끝은 어디일까? 어느 팀이 될까? 이것도 이제 프로야구에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되는 상황입니다. 두산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아직도 이만큼의 희망이라면 희망이고 돌아오는 게 좋은지 아닌지도 이제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만큼의 가능성을 남겨뒀지만 LG에 잔류하게 되든 KT로 새 둥지를 틀든 두산으로 돌아오게 되는 김현수 선수의 마지막이 좀 멋있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두산에서 저도 두산 팬이니까 두산에서 굉장히 멋있는 선수였던 만큼 이 선수의 마지막까지 좀 멋있는 선수로 우리 야구 팬들에게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오늘 컨텐츠에 담아봅니다. 오늘 김현수 선수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달아봤는데 재미있는 두산 베어스와 야구 이야기들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계속해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